아니, 멀쩡히 잘 돌아가던 헬스기구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운명을 전부 암호화폐에 걸었다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모여라 소확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볼 기업, 바로 FTLI가 그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땀과 쇠냄새가 진동하던 이 회사가 어떻게 한순간에 디지털 자산의 심장부로 뛰어들게 됐는지, 그 드라마틱한 반전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이던 회사가 도대체 왜 모든 걸 걸고 비트코인과 솔라나의 그 무시무시한 변동성에 올라탔을까요? 이 결정 뒤에 숨겨진 그 절박함,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야망까지, 그 배경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시죠.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FTL이 원래 어떤 회사였는지 그 본 모습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였길래 이런 파격적인 변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야기의 첫 번째 장, FTL의 정체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텔은요, 2005년 호주에서 시작된 아주 현실적인 사업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핵심은 온라인으로 피트니스 장비, 그러니까 헬스 기구를 파는 거였죠. 나스닥에 상장되긴 했지만 그 뿌리는 헬스장 바닥에 땀과 쇳덩이에 닿아 있는 말 그대로 근본 있는 유형자산 기반의 비즈니스였다, 이겁니다. FTL의 사업 모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탄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매출의 80%가 저나 여러분 같은 개인이 아니라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기업 고객, 즉 B2B에서 나온다는 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번 계약하면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슬모션 같은 자체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냥 물건 떼다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호주와 동남아 시장의 알짜 중소기업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보이던 회사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주식시장인 나스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025년의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2월에 급하게 $10,000,000를 땡겨왔는데 불과 2달 만에 주가가 $1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나스닥에서 퇴출 경고를 받습니다. 이건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망할지도 몰라요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긴급 주주총회를 열고 9월에는 무려 16개 주식을 한 개로 합쳐서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식병합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식병합이 뭔지 잠깐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짜리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럼 회사에서 이제부터 당신 주식은 1,000원짜리 1주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 총자산은 1,000원으로 똑같지만 주당 가격만 10배로 뻥튀기 되는 거죠. 나스닥의 $1 룰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시장은 이걸 회사가 스스로 주가를 올릴 힘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비상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식 병합 이후에 주가가 다시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에서 FTL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암호화폐에 거는 거대한 도박이었죠.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FTL의 변신은 이 한 장으로 모든 게 요약됩니다. 이전에는 창고에 쌓인 헬스기구를 팔아서 돈을 벌던 예측 가능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격 등락과 디파이 이자 농사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안정성을 버리고 급도의 변동성을, 완만한 성장을 버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택한 거죠. 이건 단순히 사업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의 DNA를 완전히 갈아엎는 혁명입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전략이라는 게 단순한 충동 구매가 아니었어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가장 안전빵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기초를 다지고 2단계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솔라나 생태계로 확장합니다. 단순히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디파이를 통해 추가 수익까지 노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심지어 4단계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건 간보기가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건 올인 베팅인 거죠. 그렇다면 회사는 이렇게 위험천만한 전략을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헬스기구 팔아서 번 안정적인 돈으로 나스닥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암호화폐 투자하겠습니다.
즉, 자신들이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 다른 점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나스닥 상장사라는 신뢰도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때요? 꽤나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가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거대한 베팅은 과연 대박일까요? 아니면 쪽박일까요? 기회와 위험을 아주 냉정하게 저울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47.99%. FTL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내 투자금이 반토막 나는 고통, 그 절박함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헬스 사업 현금 더하기 암호화폐 투자라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장에 없던 아주 독특한 조합입니다. 둘째, 나스닥 상장사라는 신분 덕분에 규제가 무서워서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들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순히 코인을 사서 존버하는 걸 넘어서 디파이를 통해 추가 이자 수익까지 노린다는 점도 상당히 영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에는 치명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가치는 헬스기구 판매량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될 겁니다. 계속 돈을 빌려오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물처럼 희석되었죠. 마치 커다란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자꾸만 조각을 더 내서 나눠주는 것과 같아요. 내 몫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헬스기구 팔던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최고의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실행 위험이 가장 큰 물음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핵심 요약입니다. 핵심 지표를 보시죠.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에 불과한 초소형주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은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죠. 월가 분석가들도 고평가라며 고개를 젓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긍정적 포인트는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피트니스 본업이 분기당 90억 원의 현금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 바로 FTL의 마지막 안전핀이자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발판 삼아서 암호화폐라는 로켓에 올라타려는 FTL의 대담한 베팅. 과연 이것은 회사를 구원할 제2의 도약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한 줌에 제로 만들어버릴 무모한 도박일까요? 판단은 결국 우리 투자자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